그 정계 개편의 요구가 굉장히 강해져서 국민의당과 민주당과의 어떤 뭐 합당이나 혹은 뭐 이런 모색도 갑자기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통합이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연정을 한다든지 정책연합을 한다든지 하는데 예. 오늘 박지원 전 대표가 다른 방송에 나와가지고 민주당하고의 연대 가능성도 뭐 열어놓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의 연정은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연합정치라는 것은 뭐 원래 그 정부 출범할 때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논의 자체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미 상당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어떤 그 실책이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약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정을 하게 되면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그 얘기 나왔을 때 의원들 굉장히 반발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바른정당하고는 어떻습니까? 네, 뭐 현안별로 가능하지 않겠냐. 근데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저희가 공통점이 좀 있어요. 지금 국감 현장에서 스타 의원이 되고 싶은 분들이 여러 가지 단어들을 내세우면서 구정부, 신정부 싸우는 모양이에요. 의원들이 대리전하는 모양인데 이현주 의원께서는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역구 좀 이렇게 다니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이 또 부산입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친정에 갔다가 또 올라오는 길에 또 이렇게 잠깐 충북에 들렀습니다. 민심이 어떻던가요, 보시니까? 우선 뭐 어쨌든 그 대통령 그 취임 직후보다는 많이 비판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이 좀 격차가 있는 것 같다 느끼는 게요. 왜냐하면 제가 추석 민심 추석 직전에 이제 광주를 한번 갔었는데요. 이제 또 광주 민심 또 부산 민심 뭐 많이 다르더라. 수도권은 그 중간쯤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고 일단 근데 공통된 게 이렇게 굉장히 북핵 위기, 사실은 정치권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국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아주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체적인 두려움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인다 이 말씀들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 어떤 뭐 미국이 선제 타격 얘기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뭐 전쟁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 있고 또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만일의 사태 그러니까 뭐 전면전 이런 건 아니더라도 약간의 어떤 시끄러운 일이 벌어질 경우에 만에 하나 그럴 경우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래서 어제 보면 이제 하와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괌 같은 경우에도 이미 국민들 그쪽 시민들에게 어떤 대피 지침 이런 것들 행동 요령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팜플렛 같은 게 발송됐다 이런 얘기 있고요. 또 일본에서도 대피 훈련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 하죠. 일본은. 네네 그런 경우에 근데 이제 왜 우리나라는 그런 대피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다음에 막상 자기 각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론 핵전쟁이라는 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침이라는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대정부 질의할 때 일부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제 대피소 상황이라든가 또 그리고 그 어떤 시설이나 장비의 상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 대피소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피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무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은 이렇게 국가가 그래도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에서 세월호 가지고 이 박양대 상임연구원과 인터뷰를 잠시 했거든요.
이런 그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어떤 훈련, 예비 이런 거는 정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게 0%의 확률이 아니라면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방금 말씀 주시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그 안보 예, 추소 미신 말씀하셨으니까 더불어서 말씀드린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많이 실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실물 경제가 어렵다. 예. 네네. 특히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 영세한 곳들, 그다음에 또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한계선상에 다다랐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저도 사실은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는 몰랐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표하고 실물 경제의 어떤 체감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기야 10일 이상이 되는 연휴에다가 그다음에 기업들이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문제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심리적인 어떤 압박 요인과 실물 경제에서 비용의 상승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응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네. 한미 FTA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한미 FTA 개정 합의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FTA.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사실 저는 뭐 FTA 재협상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라고 일찌감치 예견을 했기 때문에요. 한 3달 전에 이미 이제 7월 달에 제가 그 한미 FTA 관련해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미국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 어차피 재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절차로 그때 보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요. 그래서 결국 미국은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머지않아 재협상에 돌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재협상 안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정부 여당 측에서는 또 일부 반발하기도 하고 재협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요. 그 이제 매번 이렇게 너무 안이하게 되어가는 거 아니냐. 거짓 희망을 주는 행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낙관을 했을 때 뭐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통상팀을 한 9월 들어서야 이제 다 진영을 짰는데요. 굉장히 좀 많이 늦었다 이런 생각 좀 아쉬움이 듭니다. 그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걸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간에 국민들한테 솔직히 얘기를 하지 않으신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사실 저도 다 예견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뭐 굳이 정부가 몰랐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어떤 뭐 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준비를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그 자꾸 너무 낙관적인 자꾸 거짓 희망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 의원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제 거짓 희망이라는 단어 같은데요. 지금 소속하고 계신 데가 상임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 아니지 않습니까? 저번에 뭐 약간 좀 설화 사건도 연계가 되었던 일이 있었지만 뭐 급식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현주 의원의 진심은 사실은 이런 거짓 희망이라든지 국가의 재정을 급격히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은 조심스럽게 다루어보자. 아마 이런 내용이셨던 것 같은데 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에 국감에서 좀 이현주 의원께서 나름대로 국가의 재정 문제라든지 좀 깊게 들여보실 생각이 있는 게 있으면 좀 지적해 주시죠. 방송을 통해서. 네네.
뭐 우선 저는 지금 정부가 이제 네. 성장론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사실 즉 분배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배론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을 이제 네. 들고 나와 있는데요. 예. 사실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임금이 올라가면 국민 총소득이 올라가고 그래서 예. 소비가 늘어나니까 내수가 늘어나고 성장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논리 자체가 우리나라 상황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도 우리나라는 한계 기업이나 자영 굉장히 많아서 예.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되기 때문에 총소득이 늘어나지 않고요. 예. 또 물가가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임금이 늘어나면요. 예. 그래서 실질 소득은 줄어들어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가 또 특수한 이 상황이 네. 부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계부채가요. 네. 그래서 소득이 설사 일부 가구가 좀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예. 물론 이제 일자리 감소되는 부분을 상쇄하더라도 소득 늘어나는 가구도 있을 테니까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만큼 소비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예. 또 이것이 이제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을 하니까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게 개방 경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입이 늘고 예. 국산품 판매가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처럼 특히 내수 시장 규모가 한계가 있는 나라에서는 네. 이걸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저는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네. 그럼 이걸 분배론을 가지고 예. 얘기할 수는 있겠다. 예. 그럼 이거를 성장한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네, 차라리 예. 분배 측면만 가지고 본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더 정직한 이야기다. 분배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네, 그렇죠. 게.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자꾸 성장하면 실제로 네. 성장이 전혀 안 되고 알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예. 그러면 성장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네, 아마 예. 최근에는 정부도 이 문제를 좀 인식은 한 것 같습니다. 뭐 경제 전문가이신 듯해요. 벌써 기획재정부 재정위원회에 계시니까 경제 이야기는 그 정도로 주셔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청취자분도 아마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정치권 얘기 제가 조금 여쭤볼게요. 마지막 네, 2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바른정당은 곧 다수의 의원들이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연일 문재인 정부와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박지원 전 대표가 다른 방송에 나와가지고 민주당하고의 연대 가능성도 뭐 열어놓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의 연정은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정치라는 것은 원래 그 정부 출범할 때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논의 자체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미 상당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정부의 어떤 그 실책이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약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연정을 하게 되면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그 얘기 나왔을 때 의원들 굉장히 반발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바른정당하고는 어떻습니까? 네, 현안별로 가능하지 않겠냐. 예.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저희가 공통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지향점도 그렇지만 네. 좀 어떤 반패권을 위해서 좀 네.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있겠는데 예. 다만 이제 바른정당 내부의 어떤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예. 저희는 좀 함께 가면서 알겠습니다. 정치 발전에 기여를 하자. 우리가 예. 같이 손잡고 가자 이렇게 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포럼도 주도적으로 끌고 계시니까 바른정당하고 많은 이야기 나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시간 내서 인터뷰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현주 국민의당 원내 수석부대표였습니다. 그 정계 개편의 요구가 굉장히 강해져서 국민의당과 민주당과의 어떤 합당이나 혹은 이런 모색도 갑자기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통합이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 연정을 한다든지 정책 연합을 한다든지 하는데 예. 120석 민주당,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친여 무소속 하면은 딱 190석이 됐습니다. 예. 이걸 연정 개혁 벨트로 묶어가지고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 아주 나쁜 법이에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가 거기에서 있는데 이걸 개혁 벨트로 묶어서 그렇게 감동적인 취임사, 국민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5.18 기념사,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와이셔츠 입고 소통하는 모습, 또 검찰 돈봉투 나오니까 일벌백계해서
처리해버리는 이런 사이다 조치를 하면서 그 벨트를 가지고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했으면 성공을 하는데 이제 180석을 무너뜨려 버리면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주 암초에 걸릴 거다. 추석 민심 추석 직전에 예. 이제 광주를 한번 갔었는데요. 예. 네, 이제 또 광주 민심 또 부산 민심 뭐 많이 다르더라. 네, 수도권은 그 중간쯤 되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런 것 같고 일단 근데 공통되는 게 이렇게 네. 굉장히 북핵 위기, 예. 사실은 정치권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국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굉장히 아주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체적인 두려움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인다 이 말씀들 많이 하셨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 어떤 뭐 미국이 선제 타격 얘기를 하고 하는데 예. 사실은 뭐 전쟁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예.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 있고 예. 또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예. 만일의 사태 그러니까 뭐 전면전 그 정계 개편의 요구가 굉장히 강해져서 국민의당과 민주당과의 어떤 뭐 합당이나 혹은 뭐 이런 모색도 갑자기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통합이 그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연정을 한다든지 정책 연합을 한다든지 하는데 예. 오늘 박지원 전 대표가 다른 방송에 나와가지고 민주당하고의 연대 가능성도 뭐 열어놓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의 연정은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연합정치라는 것은 뭐 원래 그 정부 출범할 때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논의 자체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미 상당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정부의 어떤 그 실책이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약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연정을 하게 되면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그 얘기 나왔을 때 의원들 굉장히 반발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예. 약간의 어떤 시끄러운 일이 벌어질 경우에 만에 하나 예. 그럴 경우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래서 어제 보면 이제 하와이 필요하죠. 같은 경우도 예. 그렇고 괌 예. 같은 경우에도 이미 국민들 그쪽 시민들에게 어떤 대피 지침, 예. 이런 것들 행동 요령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팜플렛 같은 게 발송됐다 이런 네, 얘기도 예. 있고요. 예. 또 일본에서도 대피 훈련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 하죠. 일본은. 네네 예. 그런 경우에 근데 이제 왜 우리나라는 그런 대피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다음에 막상 자기 각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론 핵전쟁이라는 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침이라는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대정부 질의할 때 일부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제 대피소 상황이라든가 또 바른정당하고는 어떻습니까? 뭐 현안별로 가능하지 않겠냐.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저희가 공통점이 좀 있어요. 지금 국감 현장에서 스타 의원이 되고 싶은 분들이 여러 가지 단어들을 내세우면서 구정부, 신정부 싸우는 모양이에요. 의원들이 대리전하는 모양인데 이현주 의원께서는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역구 좀 이렇게 다니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이 또 부산입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친정에 갔다가 또 올라오는 길에 또 이렇게 잠깐 충북에 들렀습니다. 민심이 어떻던가요, 보시니까? 우선 뭐 어쨌든 그 대통령 그 취임 직후보다는 많이 비판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이 좀 격차가 있는 것 같다 느끼는 게요. 왜냐하면 제가 그리고 그 어떤 시설이나 장비의 상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 대피소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피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무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예. 조금은 이렇게 국가가 그래도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